전 세계 기업들이 눈독 들이면서도 절대 손대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수조 원의 벌금을 물거나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저주받은 땅, 바로 이란이죠. 그런데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가스를 품고 있어요. 남부 페르시아만에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20%가 묻힌 사우스파스 가스전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란은 수십 년간 저주받은 땅으로 취급받아왔습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경제 제재가 시작됐고 2000년대 핵개발 의혹으로 유엔 제재까지 겹치면서 국제 금융망에서 완전히 추방됐거든요. 프랑스 최대 은행은 이란과 몰래 거래했다가 12조 원 벌금을 물었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도 20억 달러짜리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미국의 제재를 뚫고 들어갈 엄두를 내는 기업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전부 등을 돌린 금단의 땅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플랜트 역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써버렸거든요.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단일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이란 전체 가스 생산의 70%를 책임지는 국가의 젖줄이에요. 1998년부터 25단계에 걸쳐 개발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 사업이었죠. 서방 기업들은 이란에서 돈을 벌고 싶어도 미국 눈치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가 12조 원 벌금을 맞은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에너지 기업 토탈 역시 20억 달러 규모의 가스전 계약을 손에 쥐고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58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한국 기업들에게 이란의 거대 프로젝트는 위험하지만 놓칠 수 없는 생존의 기회였거든요. 외화가 절실했고 해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1999년 3월 현대건설이 사우스파스 가스전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 금액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현장은 테헤란에서 1000킬로터나 떨어진 오지 중의 오지, 아살루에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갈색 바위 사막, 현지인들조차 유배지라고 부르던 곳이었어요. 여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데 이건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10분만 일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철제 구조물에 손만 대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습도는 65%에서 100%를 오갔고 페르시아만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한국인 500명과 현지인, 제3국 인력까지 합쳐 1만 4천 명 규모의 작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3시간에서 4시간씩 쉬어야 했죠. 1200대의 버스가 출퇴근 인력을 실어 날랐고 식당과 의료시설, 편의시설까지 갖춘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3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 차이와 피로가 쌓인 현지 노동자 1만 명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숙소에 난입해서 한국인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불까지 질렀죠. 한국인 직원들은 속옷바람으로 2시간을 걸어서 피신해야 했고 빨래에 둔 양말까지 도둑 맞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전체가 중단될 위기였어요. 하지만 현대건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안이 안정되자마자 1만 10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복구에 들어갔거든요. 기능공이 부족하면 직접 학교를 세워서 용접과 배관 기술을 가르쳤고 자재를 실은 배가 들어올 항구가 없으면 3개월 만에 전용 부두를 매립해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플랜트 공사가 36개월에서 48개월 걸리는데 현대건설은 혼신의 노력 끝에 핵심 공정을 5개월이나 단축하며 조기 완공에 성공했어요. 2002년 7월 2단계와 3단계 플랜트가 준공되자 이란 측은 깜짝 놀랐고 바로 4단계와 5단계 공사까지 연달아 맡겼습니다. 여기서 현대건설은 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공사 시작 24개월 만에 원료가스 유입을 완료하고 28개월 만에 제품 생산까지 마쳤거든요. 이건 동종 규모의 가스 처리 플랜트 중에서 세계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4개월 앞둔 2004년 8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어요. 2km 떨어진 산꼭대기의 플레어 스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굴뚝이 붕괴되고 폭발한 겁니다. 자칫하면 전체 공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현대건설은 3일 만에 라인을 복구하고 항공 운송으로 자재를 긴급 조달해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준공을 2주 앞두고 이번에는 폭우가 쏟아져 현장 전체가 물바다가 됐어요. 5시간 동안 쏟아진 비에 모든 게 침수됐지만
밤새 청소하고 복구해서 약속한 날짜에 맞춰 완공했습니다. 2005년 4월 아살루의 준공식에서 하타미 대통령은 감격한 나머지 현대건설 대표단과 직접 면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1단계에서 25단계까지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 규모의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가스처리 산업 발전에 기여해달라고요. 석유부 장관인 비잔 남다르 장관에도 함께 자리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발주처였던 토탈도 생산량이 예상보다 10% 이상 늘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죠.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쌓은 신뢰에는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1988년 7월 30일 이란 남부 칸간 가스정유소 공사 현장에서 대림산업 근로자들이 아침 7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라크 전투기 6대에서 8대가 갑자기 나타나 로켓 6발을 쏟아붓고 기총 소사까지 퍼부었습니다. 5분간의 공격으로 한국인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45명이 부상당했죠. 이란-이라크 전쟁이 8년째 계속되던 때였고 이라크가 공사 중인 시설을 공격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대림산업은 본사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간부를 급파했지만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해 1990년까지 6년 4개월에 걸친 공사를 끝까지 완수했거든요. 이때 쌓인 한 번 맺은 약속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킨다는 명성이 2000년대 사우스파스 수주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현대건설이 4단계와 5단계를 끝내자 대림산업이 바통을 이어받아 6단계, 7단계, 8단계 가스 정제 플랜트를 건설했고 GS건설은 9단계와 10단계 공사를 맡아 21억 달러 규모의 이란 내 최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지킨 코리아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거죠. 전 세계가 등을 돌린 땅에서 한국 기업들이 총 60억 달러 이상 이란 내 건설 시장의 절반을 휩쓸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2006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커지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내려지면서 신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2009년 9단계와 10단계 완공을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이란 현장은 일단락됐고 한국 정부도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원유 대금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자금 약 70억 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수년간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2021년에는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억류하며 자금 해제를 요구하는 등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죠.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무이자로 4년이나 돈이 묶였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어요. GS건설은 제재가 시작된 2009년 이후에도 완공된 플랜트 관리 인력 일부를 현지에 남겨두고 이란 측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제재 완화를 대비해 소규모 사무소까지 운영했습니다. 제재 속에서 부품 조달이 막히면 터키나 인도를 경유하는 우회 무역을 시도하고 인도적 예외 조항을 활용해 필수 부품을 반입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이런 저변 활동 덕분에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어 제재가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한국은 곧바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회담으로 이란을 방문했을 때 삼성, 현대 등 1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거든요.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과거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며 환영했고 비즈니스 포럼과 1대1 상담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최대 수주를 따내는 등 한국 기업들은 37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이란 특수에 대한 기대를 키웠죠. 비록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로 많은 계약이 무산됐지만 이란에서 쌓은 신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민과 바이어의 90%가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제재 기간에도 지사를 유지하며 끈을 놓지 않은 뚝심이 신용 높은 나라라는 평가로 이어진 겁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불 때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모든 기업이 발을 들이길 두려워하던 금단의 땅 한복판에서 1988년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 동료를 잃으면서도 2001년에는 폭동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하면서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거든요.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한 모습은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절박했던 한국 기업들에게 이란은 생존의 기회였고 거기서 벌어들인 6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은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죠.
그리고 그 성공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전역에서 한국 플랜트 기업들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사우스파스의 거대한 가스 처리 시설들은 지금도 이란 땅에서 굳건히 가동되며 이란 전체 가스 생산의 70%를 책임지고 있어요. 2025년 6월에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14단계 시설이 피해를 입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하지만 한국이 지은 플랜트들은 여전히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당장은 새 공사를 수주할 수 없지만 이란이 다시 세계 시장에 복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국 기업들을 찾게 될 거예요. 모래폭풍과 폭격, 폭동과 제재, 그 모든 것을 뚫고 약속을 지켜낸 나라니까요.